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저는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밑에만, 여러분은 아마 밑에만 살짝 보이실 건데요. 저는 지금 모든 PPT를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3장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SQL 개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insert, update, delete, 그리고 create, alter, drop의 차이, 요거는 테이블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거고요. select가 우리가 좀 많이 배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14강 보겠습니다. 자, 14강에서는요, 자, select랑 from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select from이 그 위치와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형태,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제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론 개념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월절에서는 뭐 이러한 연산자들이 있었죠. 연산자가 있었고 비교를 하기 위한 거, 그리고 범위 지정할 between이라던가, 그리고 집합 in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like라는 거 있었죠. 패턴을 이용하기 위해서 like라는 연산자가 있었고요. like, 그리고 요거는 wild 문자죠. wild 문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문제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 문제 사용을 했었죠. 연수 문제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요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위주로 너무 성이 김씨고 이름이 아로 끝나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라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강인데요. 15강에서는요, 올덜바이하고 뭐 그룹 집계함수, 그룹바이 이런 것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올덜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을 할 건지 내림차순을 할 건지 그런 정렬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네임을 뭐 오름차순을 한다던가, 그리고 1순위, 2순위로 한다던가, 그리고 디센딩과 어센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센딩 오름차순, 디센딩 내림차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집계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sum, average, count, max, min 이런 것들을 집계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sum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as라는 것은 우리가 키워드를 사용을 할 때 그 속성명을 만들어줄 때 보고 싶은 그 테이블에 대한 뷰에 대한 속성명을 정해줄 때 as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average나 min이라든가 max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count의 사용 방법도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리고 그룹 바이, 그룹을 지으는 거죠.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그룹 지은 속성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자 할 때도 그룹 지은 속성에 따라서 보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봐야 되니까 속성명 정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해빙은 그룹이 되는 조건이었죠. 그룹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해빙절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문제를 조금 파악을 잘 하셔야 제가 뭐 이제 이러한 것들 조금씩 변경을 했더라도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조금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제가 조금씩 바꾸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캐치해서 풀 수 있게끔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강입니다. 16강은 조인에 대한 거였죠. 조인 기호가 요거였고요. 조인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셀렉트 할 때 조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인했던 것들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을 했을 때 이렇게 테이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구조적인 것들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은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있었고요. 외부 조인 같은 거 있었습니다.
자, 17강 보겠습니다. 자, 17강은 우리가 부속지리에 대해서 했어요. 부속지리, 서브쿼리에 대해서 했는데요. 서브쿼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로를 해서 여기서 또 다른 쿼리를 작성을 했던 것들을 서브쿼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서브쿼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서브쿼리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또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콜러레이티드 서브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만 제가 변경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거의 30분 이상 걸립니다. 한 문제당 30분 이상은 여러분이 소요를 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이 콜러레이티드 서브쿼리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런 뷰들이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해서 떠오르는 그런 테이블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상관 부속지리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는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합연산하고 이게 이그지스트에 대해서 배웠네요. 18장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이것도 이런 거 하나하나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그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그지스트라고 not 이그지스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상관 부속지리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상관 부속지리를 사용을 해서 조금 그냥 공부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거는 상관 부속지리는 요게 상관 부속지리고요. 요거는 상관 부속지리가 아니네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19강입니다. 자, 19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이 되는지, not in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것들. 요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그룹별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셀렉트 하는 거. 이건 조인이 조금 필요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 네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문제 위주로 봐주세요. 문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씩 변경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셔야지.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힘들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복합 문제 두 번째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까지는 괜찮은데요. 요거까지는 조금 봐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상관 부속질이라서 제가 이제 요런 건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관 부속질이라 좀 제외를 했습니다. 자, 21강이네요. 21강은 테이블 관련된 거죠.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create 어떻게 create 하는지, 물론 이런 것들 기본적인 문법을 아셔도 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문법은 우리가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제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문제 위주로 조금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제약 조건과 참조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부모 자식 간의 참조, 누가 누구를 참조할 건지, 그리고 제약 조건을 어떻게 걸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이트 문 문제 위주로 얼털문에 대해서 나오네요. 얼털문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드롭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강이죠. 자, 22강은 지금 투플 관련된 거 insert, update, delete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자, 그래서 insert 어떤 것을 이게 투플을 이제 더 삽입을 한다던가 그 삽입할 때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 조금 봐주시고 봤고요. bulk insert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존의 테이블이 있었고 그 테이블을 이제 한꺼번에 집어넣는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값들을 새롭게 변경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값을 수정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사용됐고 이렇게 사용됐던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지리를 사용을 했죠. 여기서 set에 부속지리 사용을 해서 했네요. 자, 그리고 delete 같은 경우에는 delete도 이런 식으로 이러한 조건, 그리고 이건 이거는 조금 제약이 걸려 있는 경우죠. 제약이 걸려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경우였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조금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문제 풀이도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3강은 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명 주기는 이러한 5개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델링의 과정은 이제 1단계부터 우리가 4단계까지, 단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잡았었죠.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모델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링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그때 각각의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졌죠. 그때 각각 하는 것들이 다 달라졌고요.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고요.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에서는 실제 그게 버추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트라던가 이런 어떤 식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 모델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24강 하겠습니다. 자, 24강에서는요, 이제 ER 모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ER 모델은 어떤 거다라는 거죠. Entity Relationship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ER 모델을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때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복합 속성은 이런 거구나. 또 다른 무언가 들어가 있는 게 복합 속성, 단순 속성, 그리고 단일값 속성과 다중값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속성과 유도 속성이 무엇인지 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호, 어떻게 그려지는지 기호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와 관계 타입에서 차수에 따른 유형이 일진관계 하나만 있으니까요. 이진관계 양쪽에 있죠. 개체가. 삼진관계는 개체가 3개 있을 때 삼진관계라고 하죠. 그때 그려지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관계 대응수에 따라서 1대1, 1대 다대1, 다대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기호는 상하 관계죠. 그죠? A 관계, 그죠? 상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려질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순환적인 관계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한 개체 타입과 식별자가 우리가 있었죠. 프라이머리 키는 안 되니까 식별자라고 했습니다. 약한 개체 타입에는 식별자라고 명칭을 했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약한 개체 타입은 이 식별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ER 표기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ER 표기법 그때 사용되는 기호들은 요거였고요.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요런 것들이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강한 개체 타입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약한 개체 타입은 이런 식으로. 기호가 살짝 다르죠. 요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강. 자, 25강부터는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라서 자, 25강은 지금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모델로 사상을 하는 겁니다. ER 모델을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로 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었고요. 1, 2단계는 어떻게 했나요? 요거 보시면 좀 도움 되시겠죠? 1, 2단계는 ER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관계 데이터 모델로 사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에서 6단계였죠. 3에서 6단계는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방법 1, 2,
3, 4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3단계의 경우, 3단계의 경우 2진 1대1 관계인 경우에는 요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2진 1대 n 관계에 있을 때는 요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단계 2진 m 대 n 관계일 때는 이제 ER 모델을 이런 식으로 사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6단계 엔진 관계에서는 요렇게 ER 모델을 요렇게 사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7단계에서는 속성이 다중값 속성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상되는 게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6강이네요. 자, 26강은 실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모델 연습. 그래서 마당 대학이라는 우리가 가상의 대학을 만들었고 그 대학에서의 어떠한 관계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이제 ER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이제 1대 n이나 요런 것들은 실제 처음에 요구사항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들은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요구사항에서 이제 뭐 주장하지 않았던 것들은 임의적으로 그냥 번호가 붙여지는 거죠. 1대 n이든 n대 1이든 1대 1이든 그거는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붙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요구 조건을 반영을 해서 조금씩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요렇게까지 배웠고요. 요점 정리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